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당선된 지 한 달을 넘긴 송도근 사천시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한 송도근 사천시장.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시장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인허가 편의 제공과 광급공사 자진납품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 등 2명으로부터 금품 3,3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시장이 받은 명품 의류와 골프채 등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또 경남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3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고 옷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호의적인 선물 배점 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 끼워 맞추기 위한 것밖에 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송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관계자 53살 김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낚싯배를 탈 때 구명조끼 제대로 살펴보고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유명 상표를 도용해 물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구명조끼를 팔아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해경이 인터넷 쇼핑몰 회사 창고에서 낚시 구명조끼를 찾아냅니다. 일본산 유명 상표를 달았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들여온 모조품입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값싼 스티로폼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스티로폼이 제대로 된 부력제 역할을 하는지 해경이 직접 바다에서 실험했습니다. 정품 낚시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얼굴이 물 밖으로 뜨게 만들지만 가짜 제품은 스티로폼의 부력이 제멋대로여서 오히려 물속으로 몸이 뒤집힙니다. 10kg 납덩이를 달아봤습니다. 정품 조끼는 물에 뜨지만 가짜는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생명을 자기 지키려고 그래도 좀 유명 있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거는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생명을 더 위협하니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창원해경은 이 같은 가짜 낚시 구명조끼를 유통한 혐의로 판매업체 14곳을 적발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480여 개, 1억 8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5, 6만 원의 제품을 들여와 시가 4, 50만 원의 일본 유명 상표 정품을 반값 이하로 판다며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낚시 프로그램 보고 유행 타가지고 잘 팔리겠나 싶어가지고. 해경은 판매업체 관계자 16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낚시 구명조끼를 산 유사 제품 구매자들에게 KC마크와 부력제 확인 등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사고 헬기는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납품한 수리온을 개조한 헬기 마린온입니다. 이번 사고로 수출을 앞둔 수리온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마린온은 카이가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상륙 기동헬기로 개조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해병대에 총 4대를 납품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사고에 대해 유명을 달리한 군 장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 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특히 수출을 앞둔 수리온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리온 구매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수리온 수출이 가시화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인지 조종 미숙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수출 협상이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리온은 지난 2015년 12월에도 대전 육군항공학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엔진 정지와 불시착 등 자잘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수리온이 체계 결빙 성능 등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최근 수리온 체계 결빙 능력을 입증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수리온 첫 수출길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힘들게 농사 짓는다는 말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익은 딸기만 골라서 따는 로봇도 있습니다. 농업 기술이 점점 진화하면서 생산량은 늘고 노동력이나 연료비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제곱미터 규모의 파프리카 농사 11년 차인 원진용 씨. 3년 전 도입한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 환기창 등 온실 환경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합니다. 생산량은 늘고 노동력과 연료비가 절감되는 건 기본. 빛과 기온, 물, 영양분 농도까지 외부 조건에 따른 빅데이터 저장 기능까지 생겨 1년 농사 기록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농장에 붙어서 일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농장주도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농장을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색상을 자동 인식해 빨갛게 잘 익은 딸기만 스스로 골랐다는 일도, 뿌리 모종과 열매 모종을 접목하는 일도 영상 카메라를 장착한 지능형 로봇의 몫이 됐습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칩으로 작물의 영양분 공급과 질병 감염을 분석하는 기술 개발은 세계 처음입니다. 벼육종 기술과 재배 기술, 채소 육종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최근의 스마트화된 농업 기술들은 세계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토양 진단에서부터 작물의 생산과 유통, 관측까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던 농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보다 편하고 과학적인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남아도는 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농협과 대기업이 합작으로 쌀 가공식품 공장을 세우면서 우리 지역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얻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시리얼 제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쪽에서는 과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쌀을 재료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만든 시리얼 제품은 식사를 대체하는 간편 대용식 시장에 진출합니다. 기존의 시리얼 시장을 대체를 할 그래놀라 시장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리얼과 과자 등의 우리 쌀을 쓰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식품 대기업이 손을 잡고 식품 가공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농협이 쌀뿐 아니라 사과와 딸기 등 우리 농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제공하면 식품 대기업의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판로를 이용해 유통하는 형태입니다. 올해만 쌀 2,500톤을 이용해 쌀 가공 제품 4가지와 쌀가루를 만들어 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요리 재료로 쓰이는 쌀가루를 시중 식품 제조회사에 공급해 밀가루 대체 시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 제품을 세계 시장에 넓혀서 지금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처음으로 식품 대기업과 협력한 사례로 우리 농산물 소비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더위와 씨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각오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경남 지역은 오늘로 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요. 그중 대부분은 폭염경보 단계로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도 더위 체감 지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매우 위험 단계에 이르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오존 농도 매우 나쁨 단계로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주로 실내에 머무시되 냉방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열흘간의 기온 전망을 살펴보셔도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오히려 기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요. 예보 기간 내내 기온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겠습니다. 폭염이 누그러질 때까지는 계속 주의 늦추지 마시고요. 평소 건강한 분들도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에만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함안과 창녕, 밀양 그리고 양산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모두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과 물결이 모두 잔잔하겠는데요. 곳곳에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직원 교육을 펼칩니다. 한국은행과 산업단지공단, 창원산업진흥원이 남북경협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오늘 엽니다. 한국폴리텍칠 창원 캠퍼스 학생이 현대이웨아와 독일 지멘스가 연 수치제어 가공기술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일 상장법인의 자율공시 문화 확대를 위해 공시책임자 간담회를 엽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창원의 메카지수는 3,162포인트로 마감해 연초보다 16%, 602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지수는 지난 2011년 4월 6,819포인트를 최고치로 기록해 7년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48개 상장사의 시가총액도 감소해 올해 초 56조 6천억 원에서 상반기 말 47조 5천억 원으로 9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업체들의 올해 여름 휴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5.5일로 나타났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가 입주업체의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일수는 주말을 포함해 5.5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계획을 확정한 업체 75곳 가운데 57곳이 5일 동안 휴가를 간다고 응답했고 휴가 기한이 6일에서 9일 사이인 업체도 1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과 관련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택 1층 가정집의 거실과 부엌 등을 태워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전 부지사는 정무부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테크노파크의 간부급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도 상승하면서 양식 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0.1에서 2.3도 높은 21도에서 25도를 보여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며 양식 어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수온 관심 단계는 수온이 28도에 이르러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예측되는 7일 전에 발령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생선 비린내와 해조류 특유의 향을 제거하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관련 업체인 셀트라존, 헬스피아 등과 각각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2016년 냄새 제거 기술을 개발했으며 두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수산 가공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닭 한 마리당 적정 사육 면적이 오는 9월부터 기존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50% 늘어납니다. 정부는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 법령을 개정해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농장은 7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축산 농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통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